하기야 뭐 나야 원샷 안 나오니까 이거 오프닝을 해야 되나? 네, 안녕하십니까. 골룸톡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 오늘도 그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경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렇죠. 뵙죠? 예. 간간히 연락을 드렸었는데 예, 맞습니다. 어디 가서 숨어 계시다가 진짜 그 오랜 그 선배님을 뵌 느낌? 예. 네, 그 여의도에서 술 자주 먹었었잖아요, 저희. 술 먹은 것은 뭐 여의도뿐만 아니고 그죠? 곳곳에 예. 뭐 많이 돌아다녔죠 우리가. 예. 청춘을 거의 뭐. 예. 골드피디룸이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명명한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평소에 친분이 있으셨고 각계 각층에 있으신 분들하고 저희 골드피디룸에 편안하게 초대해서 저랑 그냥 수다 한번 떨어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초대를 드린 분이 이제 정경우 기자님이십니다. 영광입니다. 예. 저는 이게 그 예. 골룸 토크, 골룸톡, 예, 골드 PD룸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내가 역시 뭐 훌륭한 줄 알고는 있었지만 예, 또 막상 또 와보니 네. 아주 뭐 예, 여러 가지 안에 시설도 좋고 네. 인력들도 훌륭하시고 네.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거 저 토크쇼를 하고 이제 세 번째 안에 저를 안 불러주면 제가 이제 좀 섭섭하겠구나 하는 두 번째 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부터 또 덕담해 주시고 최근에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분야들이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측면에서 특히 스포츠와 올림픽 분야에 대한 부분이 도쿄올림픽이 좀 연기도 되고 문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이 누가 계실까 막 하다가 왜 내가 정경우 기자님을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역시.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소주도 한잔하고 오래간만에 또 근황도 좀 듣고 그 관련돼서 좀 정 기자님의 나름 또 전문적인 좋은 얘기도 좀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뭐 전문가적인 어떤 뭐 식견이나 뭐 지식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이를테면 그 올림픽과 인연이 좀 있고 네네네. 경험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는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골드 PD하고 연결이 잘 안 됐던 게 네. 제가 계속 평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창 네. 저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맞아 그 소식 들었어요. 미디어 관련 업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도 잘 안 됐고 어쨌든 뭐 평창 올림픽이 굉장히 잘 끝났어. 그쵸. 굉장히 뭐 저로서는 뭐 조직위원회 일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평화 올림픽이라는 그 어떤 메시지 전달도 잘 됐던 것 같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서로 근황 토크만 하다가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정경우 기자님을 이렇게 소개할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일단은 저희 골드PD 채널 와주신 것에 대한 소회와 그다음에 정 기자님에 대한 좀 간단한 자기 소개를 좀 카메라 보시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오랜 동안 기자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분야 그리고 또 뭐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했고요. 오늘 이 토크쇼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저 스포츠와의 또 계속 인연, 그다음에 올림픽과의 어떤 경험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기자로 입사를 해서 제일 처음 특파원으로 나갔던 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에요. 황영조. 그 메달. 몸주이고 언덕을 열심히 달려서 마침내 그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바퀴 돌고 극적으로 이제 만세 부르면서 기억이 들어왔고. 아주 생생합니다, 저희도. 저는 이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그 감동, 그때는 뭐 기자라는 어떤 신분은 좀 잠시 잊어버리고 빨리 기사를 써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민으로서 어떤 느꼈던 그 희열, 감동 그게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여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제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전국이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는 또 올림픽이 있는 해였고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 올 여름에 개최되려고 했었는데 이게 올림픽이 취소가 되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올림픽이 취소된 적은 있었지만 네. 연기된 적은 처음이에요. 취소된 음. 적이 언제냐면 1916년 네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했던 올림픽. 이게 이제 예. 1차 세계대전 네네. 때문에 무산됩니다. 아. 그리고 1940년 예. 이때 일본 도쿄에서 사실 열리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일본에서 안 되겠다. 헬싱키로 개최지를 바꾸자 했는데 결국은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1944년 런던에서 이제 열리기로 돼 있던 13회 올림픽. 이것도 2차 세계 대전으로 예. 이제 취소가 되죠. 그러니까 세 번 취소된 게 모두 다 보면 전쟁으로 그렇죠. 취소가 됐고 예. 그 세 번의 전쟁에서 다 일본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특히 두 번째 네. 1940년도에 취소됐던 거는 본인들이 중일 전쟁을 그렇죠. 직접 예. 당사자고 물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다 뭐 일본이 전쟁 당사국들이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올림픽과의 어떤 인연을 굳이 따지자면 썩 뭐 훌륭한 존재는 아니에요. 일본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64년도에 동경 올림픽이 열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라는 큰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서 보면 오명을 남긴. 말씀 듣고 보니까 21세기 일본의 첫 번째 맞는 올림픽마저도 바이러스라는 이 복병을 만나서 취소될 위기에 있는데 저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번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괜찮다고 계속 이제 큰 소리 치고 그렇죠. 할 때 저는 그때 이미 사실 안 믿으시겠지만 네. 올림픽 올해 무조건 못한다고 저는 예상했었어요. 취소가 되거나 아마 연기가 될 거다 네. 봤는데 원래 IOC하고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 원래 협약은 네. 2020년도에 못하면 네. 취소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원래.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1년 연기한 거예요. 네. 그때까지 전례도 한 번도 없었던 네. 올림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올림픽 예산이 뭐 평창 올림픽에 한 14조 정도 들었는데 도쿄 올림픽은 한 17조 뭐 이렇게 이제 예산이 잡혀 있고 그 투자한 에 대비해서 이제 건져낼 것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관객들 입장료, 중계료, 각 스폰서들, 월드와이드 파트너, 뭐 그다음에 오피셜 파트너, 오피셜 스포트, 오피셜 뭐 프로바이더 등급이 쫙 있고 최고 등급에 보면 우리나라 삼성도 있고 코카콜라 뭐 이런데 11개 회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한 회사당 거의 1,000억씩 뭐 이렇게 먹죠. 예상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엄청난 그 수입이고 그래서 이걸 포기를 하면은 이게 국민들보다는 사실 여기에 관련 IOC나 어쨌든 뭐 일본 체육회라든지 정치 뭐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이권과 직접 개입이 되는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는 또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 사건 때문에 일본이 완전 초토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뭐 수산물 뭐 이런 거 수출도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로 인해서 입어야 될 경제적 피해들이 엄청나고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환경 올림픽을 이제 기치로 내세워서 일본 안전하다, 깨끗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또 안 되죠.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언뜻 생각을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은 일단은 불가피하다. 맞습니다. 올림픽의 주인공은 또 선수들이 맞습니다. 또 주인공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선수들의 피해라는 것도 이건 뭐 저희도 상상하기 어렵고. 맞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야욕이에요. 아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외할아버지가 1급 전범이에요. 1급 전범의 바로 직계 후손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어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향수, 일본이라는 나라가 다시 어쨌든 세계를 제패하는 그것이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이걸 다시 헤게모니를 잡고 싶어하는 그래서 정권을 연장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을 직접 치를 수 있는 헌법까지 이제를 바꾸고자 하는 지금 올림픽이 지금 연기가 되고 지금 취소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와중에서도 일본 아베 정권 지금 계속 헌법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저 아베 정권을 비롯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지금 속이 탈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소다로 그 아베 정권 부총리 이 사람이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나치에서 배우자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자, 야, 나치에서 배우자.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시점이 언제 때냐면 이게 나치가 히틀러가 네. 집권할 때란 말이에요. 아, 이게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패망하고 나서 굉장히 독일 국민들 사기가 떨어져 있고 네. 경제적으로 막 네, 이렇게 네, 네. 전쟁이 지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저 성전국들한테 계속 이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 열심히 일해서 다 이제 배상금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독일이 어쨌든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 국민의 어떤 감정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또 올림픽을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때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TV 생중계가 처음 도입돼요. 방송 쪽에 계시겠지만 예. 그 전에는 이렇게 TV로 이렇게 생중계 전 세계로 나간 적이 없어요. 올림픽 개막 전에 성화를 체화하잖아요. 네네. 이 이벤트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 이걸 처음으로 한 것도 그 전에도 물론 성화 체화를 했지만 이렇게 공식화해서 하나의 세레모니로 그렇죠. 이렇게 보여준 건 처음이에요. 그 당대의 미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여성들 이렇게 선발을 해서 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한 3,000명 정도 있던 주자를 이제 성화 봉송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이제 베를린까지 가는데 몇 개의 나라를 거치면서 마침내 이제 성화가 베를린에 들어옵니다. 그럼 시내 곳곳에 그 갈고리 모양 그 나치 깃발이죠. 네네. 그게 쫙 아주 잘생긴 게르만 그 청년이 네. 딱 이게 촛불 들고 들어가면 이제 그게 곳곳에 이제 그것이 무의식 중에 나치가 이제 그 선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스타디움 들어왔을 때도 그 성화대 거기도 전부 이제 그 나치 깃발이 쫙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체제 선전용으로 전락한 게 이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1964년도에 도쿄 올림픽을 한번 하면서 이제 그걸 흉내를 냈죠.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어요. 도쿄 올림픽도. 패전 국가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좀 떨치고 다시 이제 경제 대국으로 어쨌든 올라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고 이건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말하는 거 보세요. 아소다로 나치에서 배우자. 그 일본의 우길기가 계속 우리한테는 관심사였어요. 이 IOC하고 저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슬그머니 올림픽 현장에 등장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외교부에서도 항의를 했는데도 괜찮다. IOS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협작이에요, 협작. 그러니까 올림픽이 어쨌든 신성한 스포츠 정신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군국주의의 상징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 우길기.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들 다수는 이 우길기의 어떤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아주 멋진 그냥 자기네들로 치면 자기네 국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네, 일본 사람들이 역사 공부도 잘 안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무관심한 편이에요. 그렇죠.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철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거 멋지구나 하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흔들어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길기는 곧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고 그것은 곧 아베 정권의 정체성이고 그러한 것들 아베 정권의 속셈, 정치적인 야심 이걸 올림픽 우길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실현하자.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보면 멋진 게 원래는 일본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선수촌에 음식을 같이 먹는데 우리는 아예 그냥 호텔을 하나 아예 통째로 빌려서. 우리 선수단은 그냥 아예 그냥 우리가 음식 다 공수 재료도 다 공수해서 아예 우리 음식 선수들 그렇게 먹는다. 아예 그렇게 통 크게 그렇게 하기로 했죠.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참 잘해요 보면. 참 그러면 멋있어요. 제가 가만히 정 기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7월 달에 올림픽 개최졌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뭐 희망을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하고 이 대한민국하고 근원적으로 다른 게 일본은 이 섬나라단 말이에요.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폐쇄성이에요, 폐쇄성. 자기네들끼리 갇혀 살면서 자기네들끼리 적당히 숨길 거 숨기고 저 후쿠시마 상황 수습하는 것부터
올림픽 개최까지 일본은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속이는 데만 그러니까. 급급했단 말이에요. 은폐하고. 뭘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미흡하니 선수들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가 가는데 계속 문제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국가가 다른 국가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 수습할 수 없는 지금 코로나 사태 딱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남의 나 불행을 가지고 뭐 고소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제가 보는 그런 폐쇄성이에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개방성.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놓고 가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잖아요. 현실을 이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있었어도 저는 무슨 수고를 써서라도 국민들이 먼저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또 아니 뭐 총선까지도 치를 정도였으니까 전 세계가 네. 다들 연기하고 이러는데 야 이거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럼 뭐 저 총선도 치르는데 뭐 올림픽 못 치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또 보란 듯이 또 근데 좀 아깝네. 이거 만약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해서 네. 이걸 극복해서 예. 올림픽까지 치렀으면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건데. 끝내주는 건데 그죠? 그죠? 하필이면 일본이었어. 제가 알고 있는 정 기자님은 스포츠도 전문가시지만 문화 여러 가지 뭐 인문학 관련된 너무 해박한 지식이 많으신 기자님이에요. 몇 안 되는 이 미디어 쪽에서는 제가 이제 가끔 정 기자님 예전에 뵈면은 공부도 많이 되고 또 아이템도 많이 얻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 과찬이시고요. 이게 뭐 깊이는 없어도 이렇게 얇게. 보니까 최근에 박사학위도 저는 이게 저 스포츠 관련해서 박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어쩌다가 뭐 올림픽 조직위원회 어쨌든 스포츠 관련 국제 스포츠 대회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스포츠 과학 박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얼마만큼 이 사회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또 보람도 느끼고. 아니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 거기에 또 나름 학문적인 부분들까지도 완성을 하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축하드리고 그리고 정 기자님 뵐 때마다 계속 본인 공부를 끊임없이 해 나가시는 정말 몇 안 되는 저널리스트다. 잘하시는 그 저널리스트들한테 폐가 되는 얘기고요. 궁금한 걸 좀 못 견뎌하는 편이어서. 네, 그동안 제 근황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골드니까.